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 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공무원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문법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먼저 보통 이제 과목마다 강사님들이 이해가 중요하냐, 암기가 중요하냐, 다들 의견이 많이 다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강사님은 두 문자가 중요하다. 또 어떤 강사님은 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강사님들은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강사님들은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강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수험생분들이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암기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기의 이제 분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암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적 반복되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을지라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공부하고 나서 다시 회독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중요해요. 여기서 약간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지만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도통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해 위주로 하기보다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정오 판단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공부할 때 선생님 영어 문법도 이해가 중요합니까? 암기가 중요합니까? 만약 여쭤본다면 저는 둘 다 중요하다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문법 문제에서는 단순 암기 파트 문제도 있어요.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누가 있는지 묻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변별력이 있는 문법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의 태문제. 분사구문 문제 나왔는데 그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만약 묻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수험생들은 첫 번째 분사구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분사구문을 보고 나서 의미상의 주어를 빨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분사구문의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지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그 자동사 타동사를 따지고 나서 목적어의 유무 등을 따져가지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 문제가 아니라 이해까지 동반하는 경우죠. 만약에 문법 파트가 단순하게 암기 문제만 낸다고 하면 그나마 좀 쉬운데 이렇게 이해를 필요한 부분 내면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해와 암기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단원별 문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 수험생들은 일단 단원별, 뭐 사지선다 이런 문제를 풀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OX 문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올렸는데 혹시 문법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답을 적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맞추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상. 왜냐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틀려도 좋아요. 대신 틀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문법 이론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문제 옆에다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라고 보통 권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서는 이론의 어떤 부분을 적용시켜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한번 간단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관련된 단원별 문법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풀 수 없는 수험생들은 답을 적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 두 번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누군가는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영어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인강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문법 교재에 아마 중요한 부분에 필기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필기한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그 필기한 부분이 말로 설명이 된다? 그러면 강사로서는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배운 내용인데 필기를 봤는데 이거 분명히 내가 적었던 건데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했다가 추후에 다시 보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뭐 강사 카페나 아니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서칭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원별 문제를 풀어본다. 근데 기초 수험생들은 뭐 사지선다형 이런 단원별 문제보다는 일단 OX 문제가 좋고요. 저도 이제 영어 과외를 하면서 복수 테스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보통 OX 문제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들면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배웠던 단원별 문제를 OX 문제 풀어보면서 틀리면서 내가 아직 이쪽 파트에서는 이런 게 약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강사님들이 단원별 문제나 OX 문제집을 만들 때 기준은 중요한 거 위주로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틀리고 나서 이 파트에서는 내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구나를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필기한 거에 대해서는 집에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된다면 이해가 된 거, 설명이 잘 안 된다면 이해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편입 관련해서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열공하세요.